연설을 할 후보는 기호 1번 이명박 후보입니다. 먼저 이명박 후보의 홍보 영상물 상영이 있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절망하기만 했다면 지금의 이명박은 없었습니다. 취직이 어렵다고 주저앉았다면 경제 지도자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포기했으면 청계천은 햇볕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리더십, 이명박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뛰어야 합니다. 7%의 경제 성장률, 국민소득 4만 달러, G7 강국으로 이끌어갈 이명박의 비전, 강한 나라를 만드는 대한민국 747.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 한반도 대운하를 따라 내륙 곳곳이 무역항이 됩니다. 울산에 자동차를 싣고 여의도로 떠나는 화물선, 경주 창원으로 가는 순환도로, 울산항과 고속도로가 바로 만나 더 넓어지고 더 빨라집니다. 자동차, 조선의 메카에서 환경, 에너지의 도시로 더 맑아진 태화강. 살고 싶은 곳 1위 울산. 울산의 미래는 환경입니다. 대한민국 747은 분명 실현됩니다. 기업 CEO로, 서울시장 이명박은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하는 지도자 이명박, 울산은 경제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율 1위, 울산 시민은 이명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어서 기호 1번 이명박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영규 목사님을 애도드립니다. 남아있는 22명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는 함께 기원드립시다. 사랑하는 울산 한나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울산에 와서 젊었던 시절에 피와 땀을 쏟았던 이 울산에 와서 감회가 깊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포항에서 자라서 어린 시절에 고생하며 보냈지만은 젊어서는 이 울산에서 제 몸을 던져서 조건대와에 함께 일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 울산에 길이 없는 방어진에 집차를 타고 들어가서 그것에 울산 조선소 현대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에 국민소득 200불도 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우리는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던 그 시절에 우리는 하면 된다는 그 정신 하나로 조선소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울산이 지금은 인구가 110만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앞서가는 도시로 변했습니다. 여기는 국민소득이 이미 작년에 4만 불을 초과했습니다. 수출은 545억 불, 3,200억 불 수출해 한 도시가 545억 불을 수출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2010년에는 1,000억 불을 수출하겠다고 합니다. 이 도시가. 이 울산은 석유화학단지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가득 찬 공해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태화강의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계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박맹우 우리 울산시장 큰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울산을 보면서 울산 같은 도시가 2개, 3개만 더 있으면 우리는 인류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 말썽 많던 노조 문제로 말썽 많던 현대 조선소가 13년째 무파업의 노사 문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현대 울산 조선소는 세계 1위의 조선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지난 20년 동안에 여러 분의 파업을 하는 그러한 회사가 되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는 국민 모두가 다 그 일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이러한 정치노조, 강성노조, 불법 파업을 없애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법 파업을 없애고 사회 기초 법 질서를 확립해서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켜지면 경제도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군사 독재 정권 때 현대자동차가 불경기라는 명목으로 통폐합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서 보안사에 끌려가서 자동차를 포기라고 할 때 그는 현대자동차를 미래의 국가가 중심되는 사람이 될 테니까 10년만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될 테니 없애면 아니 된다고 저는 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시절이었습니까? 개인회사의 방송국도 뺏기고 모든 것이 통폐합될 때 저는 그것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들은 경제를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저는 정치는 알았지만 경제를 몰라서 자동차를 없애려고 통폐합을 하려고 했지만은 저는 그걸 지켜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중심되는 산업을 지켜냈다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현대장차의 포니가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었을 때 시애틀에서 우리가 포니를 수출하는 그러한 기념식에 우리와 경쟁하던 삼성그룹의 본부장이 찾아오셨어. 대한민국 자동차가 수출이 되어서 삼성의 제품의 값도 올라가게 됐다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매우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내 상품을 팔 때 이 남의 상품을 못 쓴다고, 이건 쓸 수가 없다고, 내 상품이 좋다고 저는 남의 상품을 험하지 않았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의 정치는 남을 잘한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이기려면 내가 잘하겠다고, 내가 국민을 위해서 잘하겠다고 해야지, 남의 상품을 못 쓴다고 해서 남의 흠집을 내어서 내가 이기겠다 하면 그것은 모두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왜 노무현 정권이 이명박을 두려워합니까? 왜 그들이 한나라당 경선에 뛰어들어서 이명박이 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를 두려워해서 내가 본선에 나가면 이길 수 없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후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삶은 순탄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졸졸 흐르는 냇물에 구경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찬물에 손 놓지 않고 귀한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험한 생활을 하면서도 노도와 같은 태풍 부는 바다 속에서 항해를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졌지만은 결국은 목표하는 항구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한 방에 간다, 이명박이는 네거티브에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명박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명박이가 어떻게 생을 살아왔습니까? 누가 내 앞에 돌을 던지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후보와 다릅니다.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그 후보는 나와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어떤 네거티브도, 어떤 부정적인 일에도 당당하게 겨누어서 승리해서 이 국민의 한을 풀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되어서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세계가 변하는 것을 모르고 오로지 국내만 머리를 쳐들고 그저 남해당 경선에 관여하고 당이 어떻게, 열린당이 어떻게 되는지, 범여당 여권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일만 관심을 쏟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꼴찌의 경제적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대통령이 되어서 국내만 쳐다보면서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이렇게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 살림을 낫들이 살아서 나라 살림을 잘 살아서 국가 경제를 살릴 최고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말 잘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을 험나고 남을 음해하고 갈기갈기 분열시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고 저는 일 잘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울산을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청계천의 신화를 읽어낸 기호 1번 이명박 후보의 연설에 이어 기호 2번 원희룡 후보 순서입니다. 먼저 원희룡 후보의 홍보 영상물 상영이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리어 카바키에 부러져버린 5살 아이의 발가락. 아직도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발가락에 가슴 아파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그는 정상인에게도 버거운 마라톤을 합니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과 서울대 수석 입학. 그 모든 명예와 특권을 뿌리치고 공장 말단 생산직원이 된 24살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캠퍼스에 갇힌 공부벌레가 아닌 소외받는 생산 현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36의 나이에 정치 입문, 국회의원 재선, 한나라당 최연소 최고위원, 2004년 다보스 포럼 선정 영 글로벌 리더. 화려한 정치 이력에도 불구하고 당내 소장파로서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건전한 보수 세력이 중심을 이루는 한나라당,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한나라당, 그런 한나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그의 소신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서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환다체로 합니다. 쓰나미로 폐허가 된 인도네시아로 떠난 대한민국의 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막고 걸어가는 것이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비행기에 오른 그를 기억합니다.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가슴.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이 땅의 서민들과 함께 흘릴 수 있는 눈물. 당당한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사회. 그가 당신과 함께 열어갑니다. 자, 기호 2번 원희룡 후보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한나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천지가 개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한나라당도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한나라당은 집권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이 바라는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이번에 반드시 집권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45살 난 오바마라는 젊은 정치인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 경력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쟁쟁한 선배 정치인들과 당당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이 지금 이라크 전쟁과 세계 석유 위기 속에서 어떤 지도자를 택할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역사의 고비마다 젊은 지도자를 선택해서 역사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위기를 젊은 지도자를 통해서 정면 돌파하자고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미국의 우주시대를 열었던 케네디, 그는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42살이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미국 전후 최고의 경제부흥을 이끌었던 클린턴 대통령은 46세에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보수당은 12년의 집권 실패를 돌파하기 위해서 39살에 캐머런이라는 젊은 정치인을 당수로 내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는 도전하고 위기를 정면 돌파할 젊은 힘, 젊은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원희룡에게는 지역도 없습니다. 이념을 뛰어넘을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을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변화를 주도할 힘과 용기도 있습니다. 두 번의 정권 교체의 실패에 신음하는 한나라당에 필요한 젊은 피와 젊은 용기, 이 원희룡을 여러분께서 받아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지난 2005년 단칸방 살림살이에 정부에서 주는 유료 보조금 350만 원마저 가압류당한 상태에서 분신 자살한 김동윤 씨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 사랑한다. 이러한 유서를 남기고 저 세상으로 간 김동윤 씨는 두 딸의 등록금과 가족 생활비를 당해야 한다는 그 부담과 고통 끝에 결국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의 화물 노동자의 1인당 평균 부채는 3,600만 원, 그리고 화물 노동자의 25%가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그 속에서 자살로 치닫는 이러한 가장들의 운명을 그가 게으르고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회, 그것은 집단 폭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한나라당이 서민을 배려하고 약자를 존중하는 따뜻한 보수 정당으로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울산은 한국의 중공업의 심장부입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 세계 1등의 산업이 바로 울산에서 고동을 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87년 이후에 노동자 투쟁의 본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진정한 노사화합과 사회 대타협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노사화합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강성노조 때려잡으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한나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화합을 뜻하는 화합할 화, 한자로는 벼 화자에 입구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쌀이 입으로 들어가야 화합이 이루어진다. 먹을 것을 나누어야 평화가 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눔이 없는 화합은 거짓말입니다. 나의 입이 중요하면 남의 입도 중요합니다. 나의 입만 입이고 남의 입은 주둥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희망이 없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주체를 못하는 이 21세기의 양극화 시대에 우리 한나라당이 이끌고 갈 시대 정신은 바로 나눔과 대화의 시대 정신입니다. 이 원희룡은 나눔과 대화의 정치를 앞장서서 이끌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와 먹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울산 포항 앞바다에 나타나고 있는 고래가 작은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버리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우리의 산업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몸집을 주체를 못해서 때만 되면 강성 노조에게 굴복하는 대신에 협력업체들의 하청 단가를 후려치면서 마른 수건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라는 이러한 땅 짚고 헤엄치시게 울산 앞바다에 고래보다도 더 포식성인 이러한 대기업의 행태, 이제는 졸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기업은 협력업체와 중소기업과 함께 가는 나눔과 대화의 정신을 모범을 보일 때, 그때 귀족노조, 강성노조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 1000명의 비정규직 때문에 정말 울부짖으면서 끌려갔던 이랜드의 비정규직 노조, 250억이면 3년간 정규직으로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더 가지고 더 강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양보를 해줄 때 우리의 사회는 아름다운 동행의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이끌고 가야 될 자본주의는 독식하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화할 화자, 화합할 화자론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입으로 발언권을 갖고 함께 대화하는 진정한 화합의 정치, 거기에 바로 우리 한나라당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노조를 때려잡는다고 제발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의 80%는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약자를 보호하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보호에 한나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저는 노조의 요구를 굴복하지도 않겠지만 약자들과 노조의 요구를 공권력으로 짓밟지도 않겠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앞장서서 대화하겠습니다. 갈등의 현장에 앞서 달려가는 그러한 정치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무현처럼 갈등의 현장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현장에 달려가서 양보하는 기업주의 모습을 호소하는 진정한 화합의 정치, 그러한 정치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저는 제주도 출신입니다. 좁디 좁은 삶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동서로 갈라진 것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노사로 갈라진 것,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것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쌀을 서로의 입에 함께 나누면서 부자는 존경받고 약자는 희망을 갖는 그러한 따뜻한 대한민국, 희망의 한나라당, 저는 그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작은 섬 출신인 원희룡이 진정한 국민화합을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라당의 변화와 국민 화합을 통해서 원희룡 후보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박근혜 후보 순서입니다. 먼저 박근혜 후보의 홍보 영상물 상영이 있겠습니다. 희망이란 말은 참 얄궂은 말입니다. 때론 절망이란 말로 바뀌어 사람을 울리고, 그리고는 다시 또 희망으로 다가와 주저앉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울산은 희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경적소리가 바다를 건너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자부심과 가능성을 안겨주었던 곳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울산. 그 울산마저 지금 위기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어떤 자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위기를 대처하면서 나라를 이끌었느냐에 따라서 온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가 달라져 왔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권,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정권, 이 정권은 마땅히 교체돼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국민들의 마음이 저절로 열리고 행동 하나가 국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대통령. 박근혜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용기, 부패의 고리를 잘라낸 깨끗한 결단력, 한 방울의 낙수가 바위를 뚫듯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때 우리는 박근혜의 능력과 인품을 이미 검증했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을 구했던 그가 울산을 다시 살리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나섭니다.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대통령 기호 3번 박근혜. 기호 3번 박근혜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 저는 울산에 올 때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기적이 시작됐고 여러분이 흘리신 땀방울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이 무엇입니까? 정권 교체가 바로 이 시대의 최고의 애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못 살겠다 갈아보자. 51년 전 온 국민의 절규였습니다. 정권 교체만이 살 길이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 무능한 정권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선진 한국, 다시 선진 한국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5년 전의 악몽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했던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설마 하다가 패배했을 때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안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 안주하면서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안이한 생각이야말로 대선 필패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8월 20일) 우리의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이 정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선까지 장장 4달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안한 후보로는 안 됩니다.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문제가 터지면 정권 교체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 정권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이겨낼 수 있는 100% 필승 후보를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 그 후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 100% 확실한 후보가 누구입니까?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그리고 사심없이 살아왔습니다. 당 대표로 있는 동안 이 정권은 거의 매일 저에게 온갖 비난과 인신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저는 끄떡없이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3세판 세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기호 3번, 저 박근혜에게 맡겨주십시오. (12월 19일)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와서 여러분의 소망, 저 박근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은 경상도 울산 큰애기라는 노래 잘 아시죠? 울산은 한국 경제의 큰애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큰애기 울산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울산은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울산이 세계로 나가도록 바닷길, 하늘길을 열어야 합니다. 저 박근혜, 울산의 큰애기가 돼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울산을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해서 명실상부한 산업수도로 만들 것입니다. 울산 신항개발사업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해서 세계로 바로 통하는 하늘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교육 여건 개선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설립을 지원하고 국제고등학교도 설립해서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국립대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수도인 울산에 산재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울산에 근로자들을 위한 산재병원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 언양간 고속도로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내리겠습니다. 저는 울산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산업화도 성공하고 환경도 성공한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저 박근혜를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경제부터 확실하게 살려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5천년 가난의 한을 풀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셨는지 직접 배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외교 현장에서 직접 뛰었습니다. 야당 대표를 하면서 국정 전반을 다루었습니다. 국정 경험, 의정 경험, 정당 대표 경험을 살려서 천하의 인재를 모시고 우리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부패 없는 깨끗한 지도자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자한테 문제가 있어서 국민이 지도자를 믿지 못하면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일자리 300만 개, 국민소득 3만 불, 경제성장 7%를 달성해서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확 펴드리겠습니다. 저는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서민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한 푼 두 푼 모아 집 장만하고 자식들 교육시키는데 한쪽에서는 부동산으로 몇십 배, 몇백 배의 돈을 쓸어 담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저 박근혜 피와 땀의 지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대한민국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국가 지도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바로 옆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저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숨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정권과 싸워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울산이 넘어간다고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 손에 붕대를 감고 발은 퉁퉁 부어 있어도 당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울산에 달려왔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때는 생사의 갈림길에도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명의 후보라도 더 당선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얼굴에 실밥도 뽑지 않고 선거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당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당 대표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당 지지율 7%를 50%로 만들었습니다. 여당 대표 8명을 상대로 8전 8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대선도 저 박근혜가 책임지겠습니다. 8월 19일 투표장에서 3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누가 본선에서 확실하게 이길 사람인가? 누가 대한민국과 한나라당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가 진정한 선진국을 만들 사람인가? 3번 생각하시면 기호 3번 박근혜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는 여풍당당 시대입니다. 박풍당당 저 박근혜, 위풍당당 선진한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선 후 우리 후보들과 하나가 돼서 정권을 교체하고 5년 안에 선진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막 강사를 지켜온 기호 3번 박근혜 후보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호 4번 홍준표 후보 순서입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의 영상물 상영이 있겠습니다. 10여 년입니다. 정치라는 길 위에 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제 가족과 자신을 위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이 땅에 책임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되기 위해 또다시 10년을 준비하고 달려가려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홍준표가 대한민국 서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지독한 가난, 오로지 공부만이 희망이었던 산골소년이 검사가 됐다. 11년간 소신과 열정의 모래시계 검사로 살았던 그에게 정치인의 길이 주어졌다. 정치인 홍준표의 삶도 다르지 않았다. 권력들이 수사,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으로 특권을 용납하지 않았고, 아파트 반값 공급 정책으로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이것이 정치인 홍준표의 소신이고 저력이다. 좌파 정권 10년, 정체된 10년의 세월을 보낸 대한민국. 우리 한나라당도 10년의 세월을 잃었다. 이제 우리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환골탈태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제 홍준표가 나선다. 좌파 정권 10년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이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홍준표가 나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돌려주겠습니다. 재벌 경제는 중소기업 중심의 서민 경제로, 투쟁을 타협으로 이끌어 파업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서민들의 소박한 꿈인 내집 갖기 정책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개조해 세계 1등 국가를 만드는 일꾼 대통령,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심리를 되찾는 서민 대통령, 이제 홍준표입니다. 내 앞몸 촛불이 되어서 대한민국 어두운 구석을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한나라당. 한국을 개조하는 서민 대통령, 기호 4번 홍준표. 기호 4번 홍준표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네 사람 저기 와 있네요.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어제는 두 후보님들 싸우지 말라고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는데 은근슬쩍 또 서로 싸우네요. 이 정도 싸우는 거는 경선의 양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는 울산 사람입니다. 제가 33년 전에 복산동으로 우리 가족 전부가 이사를 나왔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이야기보다도 홍준표 라이프 스토리를,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우리 제2의 고향인 울산 분들이 홍준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준표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녕남지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가산을 다 탕진하신 우리 아버님을 따라서 걸어서 리어카 끌고 이틀 걸어서 대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대구 신천국민학교 2학년 다니다가 또 대구 신안국민학교로 옮겨갔습니다. 4학년 때 창녕읍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에 창피해서 못 가고 창녕읍까지 내려왔습니다. 6학년 때 5, 6학년은 합천산골로 들어갔습니다. 살길을 따라서 흘러간 곳이 합천산골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천에서 하천부지 1400평 농사 지으면서 홍수가 지면 그 다음에는 막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리살 2마리 지고 중학교는 대구 올라갔습니다. 영남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6년을 장학생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우리 예비역 대령하는 김옥희 우리 위원장께서 저한테 단팥빵을 자주 줍니다. 중고등학교 때 저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수도가에서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와서 단팥빵을 사먹는 게 그렇게 부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단팥빵만 좋아하고 먹습니다. (1974년도에) 울산에 이사를 왔습니다. 복산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재적됐다가 재입학해서 2학년 때입니다. 저는 서울 가서 고학을 했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여동생, 누님 2분 합천산골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가산을 전부 팔으니까 32만 원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복산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복산동 이사 와서 가족들은 전부 생활전선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현대중공업
그 당시에 담이 없었습니다. 허벌판에 철조망을 친 현대중공업 그때였습니다. 임시경비원을 했습니다. 낮에는 경비할 필요가 없고 밤 되면 철판 쪼가리 그 용접하고 남은 것들 그거 잃어버릴까 싶어서 허벌판에 횃불 켜놓고 밤새도록 경비하는 임시경비원을 했습니다. 제가 86년도 검사가 돼서 검사가 된 후에 울산을 자원해서 87년도 울산지청에 왔을 때 현대중공업 간부들하고 회식을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현대중공업 근무한 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현대중공업에서 그렇게 열심히 홍가성을 가진 간부를 찾았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현대중공업에 이름 없는 임시경비원으로 밤마다 있었습니다. 74년 겨울방학 때 내려와서 밤에 아버지 경비 서는데 가봤습니다. 그 어두운 바닷가에서 그 노인네가 그거 모닥불에 손 째면서 밤새도록 앉아있는 걸 보고 참 피눈물 흘렸습니다. 홍준표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검사가 돼서 이 땅에 나쁜 놈 다 잡았습니다. 권력자들 다 잡았습니다. 불쌍한 사람 다 도와줬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도 내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어도 나는 살면서 내 아버지 단 한 번을 원망한 일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75년도 그 바닷가에서 영하 15도 넘는 바닷가에서 그때 병을 얻으셔서 그 이듬해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그때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막노동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제 몸무게가 48kg였습니다. 막노동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사는 길뿐이다.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가난의 대물림을 내 대에 와서는 끊느냐. 내 대에 와서는 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어요. 내가 사는 길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번 떨어지다가 고시에 됐습니다. 내 전라도 처녀하고 연애해가지고 봉천 7돈 지하 단간 새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겨울 되면 지하 단간 새방이니까 사법연수원 들어가면 그때는 보장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연탄불을 떼면 연탄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냉방에서 생활하면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나는 왜 나올 때 홍준표가 서민 대통령을 내걸었겠습니까? 밑바닥에서 살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밥을 수없이 굶어갔습니다. 내 마누라하고 살면서 어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하고 살면서 약속 2가지 했습니다. 밤 11시까지 들어갈게. 절대 남의 살을 탐하지 않는다. 남의 여자 엿보지 않겠다. 11시까지 들어간다. 그 약속 지금까지 지킵니다.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요즘도 둘이 같이 다닙니다. 분장사를 해야 되는데 분장사 얼굴 이게 화장을 좀 해줘야 됩니다. 분장사 겸 그냥 동료 겸 데리고 8월 19일까지 전국을 다닐 겁니다. 홍준표가 서민 대통령을 내건 이유는 검사했기 때문에 귀족 출신 아니냐. 국회의원 3번 했으니까 정말로 저거 귀족 아니냐. 그런 뜻에서 내그런 것 아닙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는 홍준표의 이야기 듣는 대한민국 서민의 아들들, 자식들 희망을 갖고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현대중공에 이름 없이 경비원하든 자격질하든 그런 사람의 아들이 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그것도 서울에서 강북에서 그 어렵다는 한나라당 지역에서도 3번이나 국회의원하고 이제 대통령을 하겠다고 뜻을 세워서 나오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고, 이런 사람이 정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경영해야 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 잘하는 후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명박 후보님과 같이 개천 출신입니다. 소위 개천에서 욕난다고 그러잖아요. 이명박 후보님과 저는 개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개천 출신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습니다. 참 일 잘하는 후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후보님은 흠없는 후보라고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흠없는 후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일도 잘하고 흠도 없고 거기다 말도 잘합니다, 여러분. 아니, 일 잘하고 흠 없고 말 잘하는 후보가 있는데 뭐 하려고 대의원 여러분 엉뚱한 데 줄을 서서 그래 고생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빈손으로 청와대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빈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서민들 잘 살게 해주고 서민들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그런 행복한 세상 만드는 그런 대통령 될 겁니다. 대한민국 60년 동안 우리는 독재자 대통령, 부패 대통령, 무능 대통령만 보았습니다. 이제 홍준표를 밀어주면 대한민국 처음으로 빈손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청빈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이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홍준표 후보께 뜨거운 성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후보자 네 분의 연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민과 선거인단 여러분께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할 것과 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 협력하고 화합할 것을 다짐하며 다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및 대표 당직자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보자들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자랑스러운 우리의 후보들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여러분 다 함께 손을 들어 국민과 선거인단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힘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룰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한나라당의 힘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천막 당사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으로 반드시 정권을 창출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이 통하는 존경하는 선거인단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우리 한나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희망은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한나라당 대선 필승입니다. 우리 울산에서부터 청와대의 그것까지 이 여세를 다 함께 몰아갑시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한나라당 후보,
한나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당하게 압승을 거둡시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한나라당의 소원은 정권 교체입니다. 잃어버린 10년 한나라가 되찾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선거인단과 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심장소리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울산광역시 합동연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나라당과 함께하면 대한민국은 행복이 솟아납니다. 한나라당 후보와 동행하면 내일은 국민이 즐겁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후보와 손을 잡는 우리 앞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후보와 마음을 합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모두 한나라당을 열어갑시다. 여러분, 한나라당과 함께하면 아름다운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대한민국을 한나라당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경제를 살릴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켜 선진 한국을 창출할 것입니다. 희망과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자랑스러운 한나라당의 후보와 지도자들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나라당 후보에게 힘을 몰아줍시다. 화합의 한나라, 국민께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원, 한나라당의 소원은 정권 교체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종수표, 대통령의 적임자, 대통령의 영순위는 그 정당은 바로 한나라당입니다. 잃어버린 10년 한나라가 되찾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낼 정당은 바로 한나라당 정당뿐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낼 정당은 오직 우리 한나라당뿐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의 희망은 대한민국입니다. 선거인단 여러분, 당원동지, 대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열정과 열의를 12월 19일까지 모아 정권 창출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한나라당 대선 필승입니다. 강풍이 몰아쳐도 세차게 헤쳐나갈 대한민국의 기둥 한나라당, 우리 한나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우뚝 세워 승리의 촛대를 들읍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한나라당에 바꾸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자리해주신 선거인단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들에게 힘을 몰아서 다가오는 12월 19일 우리는 승리했다고 하는 축배를 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한나라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울산광역시 합동연설의 모든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건강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책임질 집에 돌아가실 때 편안한 길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일 한국 만드세 미래를 위한 횃불 들고 함께 나가자 민족의